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비스웍스 파트 1입니다. 4D 설계를 위한 BIM 세계관 확장입니다. 이 영상으로 간섭 검토 프로그램을 익히고 모델링 이상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비스웍스 사용법에 대한 영상 파트 1입니다. 나비스웍스 프로그램은 레빗에서 작성한 모델링을 나비스웍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한 공종들 간의 간섭을 체크하는 툴입니다. 이 툴을 사용함으로써 시공 전에 검토를 해서 사전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포인트는 첫 번째 정의와 목적이고 두 번째 기본 인터페이스 학습 나비스웍스 옵션 확인입니다. 세 번째 보행 시선 단면 처리 기능 익힙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 사용한 샘플 파일 위치 확인, 파일 내보내기, 나비스웍스 추가 방법 잠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3차원상에 시공해야 할 부재들을 직접 모델링하여 각 부재들의 위치 정보에 의한 객체 간에 간섭되는 기준에 따라 나비스웍스에 의해 부위를 찾고 간섭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 공종, 건축구조 설비, 전기 등을 검토할 경우 객체들 간의 충돌들이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현장이 자주 있기 마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시공 중이나 시공 전에 객체 간 간섭을 체크해 재시공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공 중 사전 검토를 하고 오류를 찾아내는데 나비스웍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은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입니다. 리본 메뉴, 장면 뷰, 그리고 장면 뷰 내 뷰 큐브, 탐색 막대 메뉴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다음 고정창 생성의 세트 트리 창, 특성 창, 저장된 관측 점창 등의 설정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두 번째 보행시선 조작법 확인합니다. 3D 모델 검토를 위한 보행시선 조작법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면 처리 모델 검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키포인트, 나비스웍스 기본 인터페이스 익히기, 보행시선 및 단면 절단을 이용한 모델 검토하는 방법 익힙니다. 나비스웍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먼저 상단의 리본 메뉴 또는 탭 메뉴들을 순서대로 확인을 합니다. 먼저 홈탭 메뉴입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작업 도구들이 있는 탭 메뉴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추후 정리합니다. 다음은 관측점 탭 메뉴입니다. 관측 관련 작업 도구들이 있는 탭 메뉴입니다. 다음은 검토 탭 메뉴입니다. 검토 관련 작업 도구들이 있는 탭 메뉴입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탭 메뉴입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작업 도구 메뉴들이 있는 탭 메뉴입니다. 다음은 뷰 탭 메뉴입니다. 뷰와 관련 있는 작업 도구 메뉴가 있는 탭 메뉴입니다. 다음은 출력 탭 메뉴입니다. 출력 관련 작업 도구들이 있는 탭 메뉴입니다. 상단 리본 메뉴 해설합니다. 첫째 홈탭입니다. 모델을 추가하거나 병합할 수 있고 모델의 가시성을 조절하고 링크 관리와 특성 검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섭 체크 및 공정 관리 등의 확장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들을 모아둔 탭입니다. 두 번째 관측점 탭입니다. 관측점의 저장, 로드 및 재생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조정 및 모형 탐색을 위한 동작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렌더 스타일 도구 및 모형 단면 처리 기능 등의 도구들을 모아둔 탭입니다. 세 번째 검토 탭입니다. 검토하고자 하는 모형의 거리 측정, 수정사항의 지시 및 태그 추가, 주석기 입 등에 대한 기능의 도구들을 모아둔 탭입니다. 넷째 애니메이션 탭입니다. 장면 뷰에서 객체 애니메이션 작성 및 재생하고 스크립트 관련 도구들을 모아둔 탭입니다. 다섯째 뷰 탭입니다. 탐색 보조, 장면 뷰 등을 사용하여 모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공간을 사용자와 할 수 있는 도구 등을 모아둔 탭입니다. 여섯째 출력 탭입니다. 인쇄, 전자메일로 보내기 및 게시, 장면 내보내기 시작 요소 등을 제어합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보내기 등을 모아둔 탭입니다. 다음은 하단 장면 뷰 영역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먼저 뷰 큐브를 확인합니다. 뷰 탭 메뉴를 클릭하면 탐색 보조 패널 내에 탐색 막대, 뷰 큐브 아이콘에 파란색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면 뷰 창에 표시되었을 때 나타나는 표기입니다. 뷰 큐브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뷰 큐브가 장면 창 뷰에서 사라지고 다시 클릭하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탐색 막대를 클릭해보면 탐색 막대기가 장면 뷰에서 사라지고 다시 클릭하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 제어 방법입니다. 패널에 커서를 대고 우클릭하면 탭과 패널 메뉴 표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패널 표시 하부 메뉴를 확인 후 비체크 메뉴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추가된 스테레오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탐색 패널을 클릭해 패널 추가를 합니다. 추가된 탐색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뷰탭 메뉴 중 뷰큐브를 해설하겠습니다. 레빗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뷰커브 상단 코너 뷰를 돌려가며 뷰 확인을 합니다. 스크롤을 굴려 줌인 아웃을 하거나 스크롤을 누른 채 초점 이동 가능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스크롤 이동 시 궤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홈에 커서를 대고 우클릭해 메뉴를 확인합니다. 홈 투시 직교 현재 뷰를 홈 정면으로 설정, 뷰큐브 옵션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뷰를 홈으로 설정을 클릭해 현재 뷰를 홈을 지정하고 뷰 이동 후 확인합니다. 뷰를 변경하고 뷰큐브에 홈을 클릭해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지정했던 뷰큐브에 홈으로 뷰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시를 클릭해 뷰를 확인합니다. 지금이 투시 뷰이니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교를 클릭해 뷰를 클릭하고 직교 뷰로 변경된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큐브 옵션을 클릭해 옵션을 확인합니다. 뷰큐브 옵션은 옵션 편집기 안에 있으며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큐브의 크기를 크게 작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뷰큐브 표시를 큼으로 변경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다음은 탐색 막대 제어법입니다. 탐색 막대의 스티어링 휠을 클릭해 줌 궤도 초점 이동 뒤로를 클릭해 모델 뷰 조정을 합니다. 궤도 초점 이동을 클릭해 뷰 조정을 해봅니다. 다음은 탐색 막대의 초점 이동을 확인합니다. 초점 이동을 클릭해 초점 이동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탐색 막대의 줌창을 확인합니다. 줌창을 클릭해 확대 축소에 변경된 뷰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궤도를 클릭해 궤도 회전을 합니다. 다음은 둘러보기를 클릭해 건물 둘러보기를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풀다운 메뉴를 확인합니다. 탐색 막대의 스티어링 휠과 상단 리본 탭 내 탐색 패널의 스티어링 휠 메뉴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색 막대의 초점 이동을 클릭해보면 뷰탭 내의 탐색 패널의 초점 이동에 파란색 영역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줌창, 궤도, 둘러보기 보행 시선을 클릭했을 때 같이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시선 풀다운 메뉴를 확인합니다. 보행시선과 조감뷰를 확인합니다. 또한 보행시선의 추가 항목 중 충돌, 중력 숙임 3인칭 메뉴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제목막대 표시 확인입니다. 언제 표시될까요? 분할뷰 풀다운 메뉴에 가로 분할을 클릭하면 추가 생성된 창에 제목막대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막대 표시를 끄면 제목막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뷰창을 분할할 경우 제목막대 표시 유무시 표시 체크 항목입니다. 다음은 전체 화면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클릭해 전체 뷰로 장면 뷰 창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빈 곳의 커서 클릭 관측점 내에 전체 화면을 클릭해주면 다시 복원합니다. 신설했던 아래 분할 뷰창을 닫습니다. 다음은 스테레오와 탐색 패널을 메뉴에서 제거하여 연습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고정창 설정입니다. 고정창은 뷰탭 메뉴의 창을 클릭해 고정창 체크를 해서 장면 뷰창에 나타냅니다. 창 풀다운 메뉴에 특성창을 체크하고 작업 뷰창을 확인합니다. 장면 뷰창에 체크했던 특성 고정창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트리입니다. 뷰탭 창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트리 창을 체크합니다. 선택트리 뷰창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된 관측점입니다. 뷰탭 창 풀다운 메뉴에 저장된 관측점 창을 체크합니다. 저장된 관측점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섭 검토를 위한 고정창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추가 설정으로 작업 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공간 저장을 클릭해 설정했던 작업 공간을 저장합니다. 바탕화면에 작업 공간 파일을 저장합니다. 일부 고정창을 꺼서 변화를 주고 확인합니다. 이제 저장한 작업 공간을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작업 공간을 클릭하고 저장한 작업 공간을 로드해서 저장했던 작업 공간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이 재부팅이 되면서 작업 공간이 세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메뉴를 확인 요약합니다. 크게 상단 하단 메뉴로 분류합니다. 상단은 리본 메뉴 영역, 하단은 장면 뷰 영역입니다. 장면 뷰 영역 내에 뷰 큐브 메뉴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탐색 막대 메뉴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고정창 설정 방법입니다. 뷰10 내 작업 공간 패널에 창 풀다운 메뉴를 클릭해 고정창 설정을 생성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창은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 도구창, 검토창, 관측점창 그룹으로 고정창의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창에서는 선택 트리와 특성창이 체크된 것을 확인, 관측창에서는 저장된 관측점이 체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여부에 따라 작업 영역의 고정창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영상은 옵션입니다. 좌측 상단의 N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옵션의 항목은 일반 인터페이스 모형 도구 파일 판독기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일반 항목의 플러스를 클릭해 옵션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 인터페이스 항목의 플러스를 클릭해 옵션 항목을 확인합니다. 표시 단위 스냅 항목을 확인합니다. 선형 단위는 밀리미터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단면 처리입니다. 윤곽 색상을 확인 후 추후 확인합니다. 다음 스냅을 클릭해 스냅 항목을 체크합니다. 기존 체크 항목을 확인만 합니다. 추후 작업 중 필요에 따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행 시선입니다. 먼저 3인칭을 클릭해 아바타를 표시합니다. 다음 중력을 클릭해 바닥 객체에서 보행 이동이 되도록 제어합니다. 다음은 충돌입니다. 충돌 체크 시 아바타가 객체를 통과 못하게 되고 충돌 비체크 시 객체를 통과하는지 보행 시선을 조정 방법을 익힙니다. 이번 영상은 보행 시선 설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탐색 막대의 보행 시선 아이콘의 풀다운 메뉴에 3인칭을 클릭합니다. 관찰자 아바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탭 메뉴, 사실감 아이콘 풀다운 메뉴와 일치합니다. 3인칭을 비체크, 체크해서 3인칭 아바타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관찰을 시작합니다. 보행 시선을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력을 체크하고 보행 시선을 이동합니다. 실제 아바타가 바닥 부분에서 보행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레벨도 확인합니다. 바닥이 있는 지붕에 떨어져 보행하게 됩니다. 다시 이동을 하면 외부 바닥 위로 보행하게 됩니다. 보행 시선이 1500임을 확인합니다. 진입구로 보행 시선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이동해 보행 이동합니다. 일단 관측점부터 저장합니다. 저장된 관측점 고정창의 빈 곳에서 우클릭해 관측점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출입구로 지정해 관측점을 저장합니다. 건물 내부로 보행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충돌 체크 때문입니다. 뷰 탭, 사실감 풀다운 메뉴 내 충돌을 비체크하고 보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없이 잘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홀 부분을 둘러보며 보행 시선을 이동합니다. 두 번째 관측점 저장을 합니다. 이름은 메인 홀이라고 관측점을 지정합니다. 다시 보행 시선을 이동해 확인합니다.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충돌이 비체크이니 통과가 가능하겠죠? 잘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시선이 위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행 시선으로 이동해서 건물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할까요? 먼저 뷰 탭, 사실감 풀다운 메뉴에 충돌 체크를 클릭하고 계단을 올라보겠습니다. 계단참을 지나서 그 이상을 오를 수 없습니다. 충돌 해제를 클릭하고 보행 시선을 이동합니다. 이때 계단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휠을 누른 후 마우스를 앞으로 이동 시 아바타를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아바타를 이동 후 사실감 내의 중력 충돌을 체크합니다. 충돌 시 아바타는 빨간색 아바타로 변경됩니다. 다시 마우스 휠을 누른 채 위로 이동해 높이 조절을 합니다. 바닥이 잘 보이지 않으니 아바타의 위치를 계단이 아닌 바닥으로 이동부터 합니다. 사실감 숙임도 클릭하고 보행 시선을 이동합니다. 이제 3인칭 아바타로 변경이 됩니다. 바로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충돌을 비체크하고 3층으로 이동합니다. 3층 바닥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력 충돌을 체크하여 3층 바닥과 아바타의 충돌을 확인합니다. 보행 이동을 하면서 아바타가 충돌 아바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휠을 누르고 앞으로 이동하면 딸깍하며 3인칭 아바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충돌 체크하고 보행 이동을 하게 되면 3D 객체와 충돌하게 됩니다. 3층 보행 시점 레벨도 확인합니다. 관측점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3층 홀이라고 지정합니다. 사실감 체크 시 충돌을 비체크하면 중력과 숙임이 모두 동시에 비체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누른 채 아래로 내려서 2층으로 이동합니다. 2층 홀복도로 보행합니다. 다시 충돌을 체크 시 중력, 흑인도 체크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이동 시 충돌 아바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3인칭 아바타로 변경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관측점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2층 홀입니다. 이제 저장했던 관측점을 클릭해 관측점 시선을 확인합니다. 저장했던 관측점이 빠르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 시선으로 이동을 하면서 검토가 필요한 곳에 관측점을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 과정만 번거롭지 그 다음 작업은 쉽습니다. 추후 저장 관측점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뷰큐브의 홈을 클릭할 경우 홈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보행 시선에 풀다운 메뉴 조감뷰를 클릭해 조감뷰 조정해 봅니다. 보행 시선의 조정 방법과 같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조감뷰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감뷰는 3인칭을 비체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뷰큐브 홈을 클릭해 홈으로 세팅 복원합니다. 다음은 단면 처리 사용입니다. 모드는 평면과 상자가 있습니다. 평면은 수직 평면, 수평 평면 단면 처리 관찰점 확인 방법을 익힙니다. 상자는 단면 상자면에 객체가 접하는 면에 단면 처리 관찰점 확인 방법을 익힙니다. 이번 영상은 단면 처리입니다. 메뉴는 관측점 탭 메뉴에 있습니다. 단면 처리 패널에 단면 처리 사용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처리 사용을 클릭하면 모드는 평면과 상자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드의 평면을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기본 평면 모드가 수직 평면 모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드 평면은 수직 평면, 수평 평면이 있습니다. 이제 상자 모드를 클릭해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상자를 클릭하면 불투명 상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자의 면에 객체가 단면 처리되는 것입니다. 상자를 이동 툴을 이동해 단면 처리 관측을 확인합니다. 수평으로 이동해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이동 툴로 오른쪽 수평으로 이동해 관측점 단면 처리를 확인합니다. 이동 툴로 오른쪽 수평으로 이동해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다음 우측 수평으로 이동해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회전 툴을 사용합니다. 먼저 수평 모드로 변경하고 수직 평면을 회전해 수평 평면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평면 모드로 변경 후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4분원을 클릭 후 90도를 회전합니다. 단면 처리 도구 회전을 클릭해 슈키오의 회전 마크인 부채꼴을 선택 후 90도를 회전합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 오른쪽 수평으로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단면 처리 툴의 파란색 축을 선택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 수직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가며 수평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클릭해 관측점 수평 단면 처리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전을 클릭 후 수직 부채꼴 기호를 클릭해 90도 회전을 합니다. 이동 툴로 관측점 수평 단면을 이동해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이동 툴로 천장위 공간을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이동 툴을 조정해 천장위 덕트 공간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다시 이동 툴로 이동해가며 천장 공간으로 단면 처리 관측점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평면 설정입니다. 평면 설정으로 현재 2가시성을 켜고 현재 1가시성을 꺼줍니다. 다음은 정렬을 위쪽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평면 설정을 하면 현재 평면 위의 윗부분이 사라지게 되어 관측점 단면 처리가 됩니다. 이동 툴로 수직 이동해 덕트 단면 처리 관측점 설정이 되고 덕트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 트리에 객체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동 툴로 3층 천장 공간에 조명 수평 단면 처리 관측점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명 선택 시 조명 객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측점 저장은 단면 처리 도구 탭에 관측점 저장법과 저장된 관측점 고정창에서 관측점 저장이 가능합니다. 관측점 저장 시 고정창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측점 이름은 3층부 전기로 이름 지정을 합니다. 다시 관측점 단면 처리를 수직으로 이동해 2층 덕트의 단면 처리 관측점으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관측점 고정창에 빈 곳에 커서 대고 우클릭해 관측점 저장을 합니다. 단면 처리 관측점 이름은 2층 덕트입니다. 다시 단면 처리를 클릭해 단면 처리를 해제하고 정리합니다. 사용했던 파일 위치 알려드립니다. C 드라이브 내 프로그램 파일 폴더 내
오토데스크 폴더 내 레빗 폴더 내 샘플 폴더에 테크니컬 스쿨 큐런트 레빗 템플릿 파일을 예제로 사용했습니다. 3D 뷰창을 열어서 레빗 파일을 확인합니다. 샘플 레빗 파일을 각 분야별로 분리합니다. 분야별로 레빗 파일을 열어 확인을 합니다. 이제 각 분야별 파일을 내보내기 합니다. NWC 형식으로 내보내기 합니다. 나비스웍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내보내기에 NWC 파일 내보내기 옵션이 뜹니다. 이제 나비스웍스에서 내보내기한 NWC 확장자 파일을 추가하고 나비스웍스 작업을 시작합니다. 건축 분야 NWC 파일을 열기하여 선택 트리에 추가합니다. 뷰 큐브를 조정하면 작업창에서 봤던 모델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처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